대통령도 화났다. 사교육비 얼마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쉽게 말하면 경질되고 또 교육개혁에 대한 포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개혁의 핵심이 사교육이거든요. 사교육.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50대 직장인 자녀 학원비예요. 자녀가 둘일 때입니다. 첫째는 고등학생이고 둘째는 중학생. 둘째는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영어만 40만 원, 과학이 45만 원이고요. 수학은 그래도 불러서 좀 특별하게 과외를 하니까 이것은 75만 원까지 더 갑니다. 75만 원까지. 그리고 둘째 중학생에게는요. 수학하고 영어만 시킵니다. 그런데 45만 원이 수학이고요. 영어는 55만 원입니다. 두 자녀만 교육을 시킬 때 사교육비가 한 달에 257만 원이에요. 와, 엄청나죠. 일반적으로 50대 직장인 실수령액으로 받으려고 치면요. 이게 500만 원이 약간 넘어갈 겁니다. 아마 실수령액으로요. 그러면 두 자녀의 사교육비로만 월급 절반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월급 절반을. 이러니 말입니다. 교육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니 대통령이 화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사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에 대한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또 수능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재 밖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재 밖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영역에서 더 밖으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문제라는 것도 이게 쉽게 말하면 꼬아서 냅니다. 꼬아서. 이게 직설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꼬아서 또 꼬아서 또 꼬아서 냅니다. 이렇게 꼬아서 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틀리기 십상이거든요. 아니 우리 생활에서 말입니다. 문제 푸는 게 이게 꼬아서 내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변별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렇게 꼬아서 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낼지언정 꼬아서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지만 두 자녀 사교육비 257만 원, 이 세 과목 두 과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적은 거예요. 이거 적습니다. 저는요. 아이 셋을 키웠거든요. 아이 셋을.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일 빚이에요. 매달 빚지는 거예요. 매달. 벌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아이 셋을 놓으면 가장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해도 이게 생활비를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 이거 제대로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말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가 자녀 둘,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 자녀 셋, 이거 난리가 났어. 안 낳게 돼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계 최저입니다. 0.78이에요. 0.78. 올해는 말입니다. 이게 0.78이
0.6이 될까 봐 더 겁내합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 사교육비거든요. 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부모님한테 진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이 농사일을 해가면서 계속 밀어줬는데 내 자식들에게 나도 밀어줘야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교육비가 개선되지 않고는요 진짜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과목별로 보면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요. 일반 교과를 왜 배우냐고요. 학원에 가서 일반 교과를 왜 배우냐고요. 아니 학교는 왜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데 일반 교과를 학원에서 배웁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31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과학, 예체능, 교양, 취미까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서 국어 이거 말입니다. 돈 들어갑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게 34,000원이나 들어간다고 해요. 영어 이게 12만 3천 원, 수학 11만 6천 원, 사회과학 18,000원, 예체능이나 취미나 교양 9만 8천 원. 지금 진짜 장난 아니죠.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너도 나도 사교육 시키자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71.2%가 사교육을 시키자예요. 2022년에 78.5%나 사교육을 시키자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단순하게 보더라도 7.3%나 늘어났습니다. 2020년 어려울 때는 67.1%까지 떨어졌지만 말입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게 결국 백년대계잖아요. 이 교육은요. 철저하게 백년대계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교육비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든 말든 국민이 어려워하든 말든 직장인이 고통스럽든 말든 나는 이념으로 오랫동안 집권하면 된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대변했습니다. 그러니 사교육비가 올라도 나 몰라라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국가의 운영보다는요. 그들 패거리들의 권력 쟁취가 더 중요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교육을 개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요. 매 정부 어느 정부든지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이 셋을 둔 아버지로서 보면 잘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비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2016년 6년 새에 사교육비가 60.2%나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추입니다. 2016년에 25만 6천 원이 2022년에 41만 원까지 15만 4천 원 60.2%가 늘었습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어떤 핵심을 이거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은 건데요. 이게 교재 밖에서 문제를 출제해야지 학원에 많이 간다네요.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모의고사가 있었죠. 학력 능력 평가인가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들 중에 이게 배운 데서가 아니라 학교 교재가 아니라 교재 밖에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모의고사를 보려고 그러면 학원에 안 가면 교재 밖에 문제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교육이 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교육당국하고요. 이 사교육
예, 이 카르텔이 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사교육이라는 거 뭐 학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처럼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해야죠. 교과서면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내고 내가 교과서를 학교에서 다 못 따라가니까 예, 교육 현장에서 따라가겠다.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공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교재 밖에서 문제를 내서 불공정하게 이게 학원 학생들에게 학원 안 오면 안 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공정한 선에서 아니 교재 안에서만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쉽게 내라는 게 아니라 변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별력이 있게끔 교재 안에서 문제를 낸다면 아무래도 사교육비는 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교육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6년에 대비해 보면 6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43.6%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18조 1천억 원에서 26조까지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하면요. 그래서 7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국민의 고통이거든요.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을 대체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칼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거든요. 예, 저도 그 아픔을 계속해서 겪었고요. 예,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말이 저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이 개혁을 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 진취적이고 파격적으로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파괴적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 뜨떠미지근하게 개혁을 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민한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여준다는 것은 학부모들한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이게 교육체계를 예, 너무 갑자기 바꾸는 것도 문제다. 예, 저는 교육체계를 너무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교과 안에서 이 말은요 진짜 통할 것 같아요. 예, 교과 안에서 모든 걸 바꾸면 교육만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예, 저는 취업까지도 예, 저는 회복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저출산 문제 이 문제는 확실하게 개선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본부터 개혁을 해가는 것 와우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합니다. 근본부터 개혁하는 것 말입니다. 모든 게 실사구시라는 이름 하에 예, 저는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